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일꾼과 이야기꾼에서 서사성, 주체성, 가상성 이야기를 나눠보자. 그랬는데 누군가는 이것들을 연결해야 되는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썼고요.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체, 한 사람의 한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. 그다음에 반대로 이야기의 의미 역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, 주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. 이거가 아무튼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. 그걸 저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었는데요.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,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좀 들어보면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보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훨씬 더 기뻐하더라는 거죠.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3등한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. 2등한 사람들은 1등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3등은 메달을 딴,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 따지 못한 그 선수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역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.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 혹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. 이게 이제 우리가 주체를 만드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라떼 유명했던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가 카피가 있었거든요. 근데 같은 의미로 우리 삶도 움직이는 거죠. 우리 삶도 움직이고 우리 삶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기 싫고 내가 삶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지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, 이게 이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 이제 내 방향성을 찾아주는 것, 북극성의 역할이라고 할까요?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야기의 능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,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. 작년인가요?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소감을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개인의 삶의 의미를 어떤 보편적인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것, 우리가 내 삶을 어떤 보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,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자면, 용어를 쓰자면 서사의 힘 같은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